안녕하세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하고 전국 수탁사업자 협의회에서 그 정책하고 자문을 하고 있는 정중렬입니다. 오늘은 그 가맹지사 보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가맹지사 보호를 위해서 법안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혜택이 지사들한테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우리 지사장님들이나 관련 업계 사장님들이 어떤 형태의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지사 보호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가맹지사 보호 법안이 가맹지사 보호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립법안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가맹사업법이라고 플레임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가맹지사를 일정한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근거해서 민병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2월 23일 날 대표 발의를 했는데 법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기존 가맹사업법 11조, 12조, 12조의 5, 13조, 14조를 가맹지사에도 준용하도록 하는 안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11조는 뭐냐면 가맹계약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전에 계약 전에 제공하도록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요. 12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일반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불공정행위라고 하면 거래 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속조건부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해서 끝값을 준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등인데, 여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는 12조의 5는 보복조치 금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조 같은 경우는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절차를 주로 정하고 있어요. 그다음 14조는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절차적인 제한을 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들이 이제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가맹지사가 가맹본부에 대한 관계에서 가맹점 사업자로 의제를 시킬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2조하고 그 13조에서 주로 갱신 거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조는 갱신 거절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제도하고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호 간의 의사 없이 일정한 기간을 도과하면, 지금 가맹사법에는 90일에서 180일, 180일에서 90일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D-, 그러니까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양 당사자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똑같은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게 갱신 요구제도거든요. 그다음 이게 이제 아직은 10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만, 가맹사법은 이걸 좀 더 연장하는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묵시적 갱신제도는 아까 D-90, 180에서 90일 사이에 양자가 특별한 계약을 해지하겠다, 더 하겠다, 계약 중과를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대로 다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적용이 되고요. 또 하나 12조에 있는 내용인데, 12조는 구체적으로 12조가 조금 더 실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주님들한테. 뭐냐면 12조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갱신 거절 제도가 있는데, 갱신 거절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영업지원 거절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인정돼서 공정위 제재가 여기 위반되면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갱신 거절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면, 갱신 거절은 10년이 넘은 경우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갱신 거절을 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데, 법안 시행령으로 지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는 직영점 갱신 거절하고 그 자리에 직영점을 출점한다든지, 아니면 점포환경 개선을 한 이후에 충분한 자본 회수 기간이 도가지 않았는데 갱신 거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없이 차별적인 계약갱신 거절을 한다든지 또 이에 준하는 계약갱신 거절을 하는 행위를 부당성을 의제하는 사유, 특히 가나다는 의제고 맨 뒷부분은 당연히 법행위 아니고 조리법행위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고 지금 옛날에 정가 2017년이었나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하고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합리적으로 그 10년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한 최소한의 보호도 가능하고 또 하나 공정위가 이제 장기점포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도 일정 정도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계약갱신 거절이 모든 계약갱신 거절이 보호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보호가 가능한 장치가 생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맹계약 해지, 요즘 해지는 많지 않아요, 의외로 사실. 그래서 해지는 살짝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불공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그 구속조건부 거래입니다. 구속조건부 거래는 대표적인 게 가격 구속이고요. 판매하는 가격을 원래는 직접 판매하는 자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월적 주의 있는 자가 가격을 딱 정해서 가격을 그 가격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가격 구속의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태 좀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 목표를 감지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가격 구속품 거래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우리 지사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냥 계약이 변경될 때마다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율이 감액된다든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물가 상승률만큼 그렇게 그 정도로 조절이 되는 거는 그래가지고 합리성 있는 경우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합리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금융이 불리하게 계약 조건이 설정되거나 변경되면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추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성 인정되면 제재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손해배상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게 12조입니다. 이런 12조가 이 지사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전체 지사장님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조가 이제 갱신 거절에 대한 절차 조항, 그다음 14조가 해지에 대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위반하면 절차를 위반해서 해지를 하면 해지 자체가 무효가 돼서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12조 5 같은 경우는 보복 조치 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무사와 관계해서 공정위가 실태 조사를 해서 협조를 했다거나 아니면 분위기 조정 시청을 했다거나 등등의 행위를 위해로 본사가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하면 보복 조치로 의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보복 조치도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거절의 세 가지 유형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위반하면 단순히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위로 제재를 받는 것 이외에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그냥 일반적인 손해배상이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 3배까지 손해가 1,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내에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보호장치가 좀 추가가 되면 갱신 거절도 그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이게 된다고 이게 모든 게 사라진다. 그다음에 오롯이 다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 법안은 나름대로 기존에 센수학도 그러고 윤 선생도 그러고 다양한 지사 협의체 관련된 분들이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발의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끼리 얘기합니다. 골대 앞에 키퍼가 없이 골이 놓여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도 저희끼리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 상황까지는 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서 골인을 시켜야 되는 과제인 거죠. 이게 이제 법안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통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간담회나
다양한 형태의 뭐 국회가 됐건 현장이 됐건 그런 언론을 동원하고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다음 국회를 움직이는 활동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간담회 참여, 또 현장에서 하는 간담회 참여, 또 저희가 지사협의체를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한 지사협체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사협체에 참여를 하셔서 또 나름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한 기존에 이제 센수학도 그러고 다양한 기사들도 있고 앞으로도 올라올 겁니다. 이런 기사들의 댓글을 써주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유튜브도 제작하고 그럴 거거든요. 여기에 영상 관련 피해 사례가 됐건 지지하는 응원 글이 됐건 댓글도 좋고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지금 기획 단계이긴 한데 필요하면 서명운동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면 그걸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명에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각자 살고 있는 장에서 각자 할 수 있는 그 역량 내에서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